네, 1월 29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5%고요. 제가 오늘 마감 방송 좀 빨리 드리고 내용이 조금 정리 덜 된 게 있어서 추가로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나 이쪽은 좋았지만 코스닥, 특히 개별주, 개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던 테마주나 이쪽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 장중에 나오긴 했지만 제가 장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부분이 왜 그 2주 전인가 제가 장 되게 많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정시 부양을 하겠다, 뭐 상속세 절감을 하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나왔던 방안이 옆에 제가 있는데 그 정시 부양에 나선 정부, 이게 1월 18일이에요. 자, 코스피 코스닥 평균 PBR을 4배로 올린다. 자, 여기서 제가 PBR까지 설명드리기 좀 길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전체 정시의 어떤 밸류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증시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 싸다, 2022년 하반기라든지 작년 그리고 요번에도 그랬었는데 전체 시총 대비했을 때 우리 상장된 그 주식들의 자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PBR 0.91배입니다. 0.91배면 지금 조금 더 올라도 0.92배거든요. 근데 미국이 4배예요. 유럽이 1.7배고 중국도 1배쯤 됩니다. 우리나라랑 중국 비슷해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중국이죠. 일본은 1.45배쯤 됩니다. 그 항상 우리나라 PBR이 많이 싸다, 또 이걸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개별주나 테마주가 많이 빠진 대신에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성장주, 핫한 이런 종목들을 MG 주식이라 하면 제가 이제 제목에 적었다시피 아재 주식, AG 주식이라 해서 아재 주식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평가되고 가치로 봤을 때 가치주로 평가받는 주식입니다. 근데 저는 올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수년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가 상실이 된 지 그 10년이 다 돼가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긴 추세를 볼 때는 외국인 보고 몇 년 동안의 개인들 파워, 동학 일기기 말씀드리면서 개인 수급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말씀드리지만 아쉽게도 개인 수급은 제가 거의 말씀을 안 드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양시장 평균을 2배로 올린다. 이 정책의 원흉은 뭐냐면 요 근래 일본 증시가 제가 33년 만에 그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꾸준하게 자기 그 돈으로 엔저를 찍어서 자기 주식 ETF를 직접 샀던 정책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오래오래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근래 들어서 이제 주식 1PBR 밑으로 되는 애들을 강제로 정책을 내서 부양을 시키면서 정시를 이제 매수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일본에서 나왔던 이 저 PBR 주식을 사는 정책이 한국 정부에서 지금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정부 정책을 이렇게 의지로 보이고 정시 저평가를 탈출하기 위한 의지는 좋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흐름 만들고 성장주나 외국인 수급, 특히 개인 수급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갑자기 힘도 없던 기관들이 나와서 저 PBR 좀 산다 해서 정시 성격이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제 판단이긴 하지만 되게 확률이 높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기관들 사는 거 보시면 코스피 시장의 기관들 매수입니다. SK, 물산,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차는 워낙 싼 거 아셨죠? 하지만 제가 투자 안 했던 거는 싸고 성장성 같은 게 좀 낮기 때문에 그냥 뭐 기본적으로 대형주나 이런 거 살 때는 좋지만 그렇게 탄력이 없다 말씀드렸고, 은행주들, 전력주, 쌈바는 괜찮았습니다. 이마트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마트가 PBR이 0.2입니다. 0.2 올라서 0.2예요. 0.16까지 떨어졌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대형마트가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인 가구나 2인 가구 거의 반 이상 넘어가는 상태에서 대형마트가 잘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싸다. 특히 그리고 10수년 전에 유행했던 트로이카라고 있습니다. 트로이카 주식이 뭐냐면 장이 정말 좋고 우리나라 중국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건설주, 그다음 은행주, 정권주, 보험주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정말 좋아해서 개인들이 파파박 붙으면 급등을 한다. 그런 식으로 세 개를 만들어서 트로이카주라 했는데 오늘 건설, 은행, 정권 이런 것들이 옛날에 20년 전에 트로이카주도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오르고 실제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주사들입니다. 지주사는 아시겠지만 계열사가 있고 그 외에 있는 모회사 같은 거잖아요. SK그룹의 지주회사 SK, 한화, 물산, 두산 이런 것들이 다 올랐는데 실제로 지주사는 PBR이 낮죠.
원래 디스카운트 쳐서 들어옵니다. 왜? 자기 계열사들이 다 상장돼 있으니까 더블 카운팅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PBR 싸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만의 약간 폐해 같은 거죠. 애플의 계열사 그렇게 많아도 애플 밖에 상장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사주 소각을 해서 PBR 올리는 거지, 싸다고 해서 기관들한테 억지로 사라 하는 그런 것처럼 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PBR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PBR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제 기준으로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르고 발 빠른 개인들이 막 잘 가는 어떤 개인들이 좋아하는 성장주 이런 것들은 PBR 안 보잖아요. 그 테마주가 비싸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 기관들이 팔았는 거 보시면 코스닥도 뭐 이런 그 잘 갔던 그 신규주들 급등했던 것들이 있죠. 신규 상장주들, 아니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개인들 사서 올리는 2차전 엔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뭐 엔터는 조금 다르긴 한데 개인들 좋아했던 반도체 종목들, 아프리카 지분을 우리 갖고 있었는데 이런 피해를 봤던 거거든요. 기관이 6만 주나 때렸더라고. 이런 것들이 오늘 기관들의 수급으로 어떤 PBR 쪽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보면 펀드 매니저분한테 좀 죄송하신 말씀이긴 한데, 진짜 나이가 좀 많고 오래된 베테랑 펀드 매니저가 그 가치주를 좋아하는 면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 현재로 봤을 때 정말 핫하고 테마가 들어오고 이런 쪽으로 하는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원래 테마주는 개별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케이스는 그걸 한번 딱 뒤집어서 MG 주식을 팔고 아재 주식을 샀다, 이런 하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이런 정부 정책을 받아서 한번 액션을 취했는데 이게 계속 갈 거냐, 계속 갈 거냐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관 매수로 해서 코스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 PBR 종목이 단체로 한번 올랐지만 이게 성장주 추세를 추정하고 시장 트렌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 일본에서 한다 해서 따라하고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약간 관치금융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시장의 그런 흐름,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거는 아무도 없단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트렌드는 아무도 못 이겨요. 그것도 사실 외국인도 아니고 그동안 수년간 힘이 없었던 기관들이 단계주로 이렇게 들어온다 해서 그 트렌드가 바뀔 거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긴 하지만 어째 시장 보는 차원에서, 수급을 좀 더 면밀히 보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MG 주식, 성장주 이쪽이 여전히 트렌드가 다시 만들어질 거라 봐요. 감사합니다.